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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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나입니다. 폭우가 사라지고 원장님, 찜통더위가 다시 이제 찾아왔는데요. 엄청 덥다고 네, 하더라고요. 완전 불볕더위예요, 지금. 불쾌지수도 높아요. 이럴수록 원장님, 서로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안 그래야 그러면 큰 되겠죠. 싸움 나요. 저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네. 말을 워낙 조심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랬어요? 아닌가? 네, 서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날씨가 요즘 무척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 더울 때 이제 더 더운 직업이 있고 네, 맞아요. 또 더울 때 시원한 직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자면 이 더울 때 더 더운 직업이 이제 뜨거운 불로 요리하는 주방에 계시는 분들 뭐 그 식당 주방에 네. 막 뭐 불을 항상 떼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막 국도 거기는 뭐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사시사철 막 엄청나게 더운 거지. 네, 예,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이 무척 더울 것 같고요. 그다음 갈비집에 숯불 관리하시는 분들 가장 더울 때 그거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한여름에 숯불 관리하시는 분도 굉장히 더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농사일 하시는 분들. 물론 아주 더울 때는 좀 쉬시는데 낮잠도 주무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일찍 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낮에도 이제 일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농사일 하시는 분들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막노동 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그런 데 있는 분들이 때 앞에서 일할 때 너무너무 더울 것 같고요. 시원한 직업은 물놀이 시설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전요원분들도 예, 그렇고. 여름 내내 시원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음 공장에서 이제 얼음 옮기시는 분들도 뭐 얼어 죽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 입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냉동 창고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역시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회사원분들은 뭐 여름에는 오히려 춥게, 좀 오히려 실내에 있다 보면 춥고, 겨울엔 덥고. 제가 그 직장 생활 한 20년 했잖아요. 네. 여름에는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요. 네. 겨울에는 더워서 땀 흘리고 막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 보면 되게 부러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누구나 남들이 보면 이제 부럽죠. 네, 그런 직업이 사실은 회사원분들은 또 안에 갇혀서 있어서 하루 종일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오늘도 테슬라에 대한 토크로 채워볼 텐데요. 지금부터 김 원장과 강하나의 리얼 토크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는 FSD 회의감에 4%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주현 씨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테슬라는 월가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FSD를 이용해 주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경험을 전하면서 아직 FSD가 불안하다는 우려에 하락을 했는데요. 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루이스트 증권의 애널리스트 윌리엄 스타인은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FSD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FSD의 운전을 맡기고 관찰한 결과 교차로에서 앞차가 우회전을 미처 끝내지 않았을 때 자신이 타고 있던 모델 Y가 교차로를 지나며 가속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당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내가 재빨리 개입해야 했다고도 썼는데요. 그는 또 경찰관이 장례식 행렬을 먼저 보내도록 차를 도로 옆쪽으로 붙이라고 수신호를 보냈을 때도 FSD가 이를 감지하지 못했고 차선 변경이 금지된 좁은 도로에서 FSD가 2번이나 차선을 변경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4% 내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 차나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가 저런 일이 일어나겠죠?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수천 건씩 벌어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전기차가 사고를 낸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테슬라가 저런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런 게 이제 사고가 났다는 게 문제가 된 건데, 저 운전자 개입하는 저런 약간 제대로 작동을 대응을 못하는 저런 일들이 이전에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지 이제 애널리스트가 저걸 이제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아직은 FSD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 알아간 것 같은데, 원래 사람들은 비관론자가 있고 낙관론자가 있거든요. 비관론자들의 역할은 현재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조금 변화를 싫어하니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자꾸 헐떡들나가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실 낙관론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일론 머스크겠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공장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키우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예를 들면 그 투자자한테 돈 투자
좀 하라고 전화했더니 뭐 욕하고 끊었다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고 스페이스X도 이제 3번 실패하고 4번째 실패하면 완전히 파산할 지경이 있는데 4번째 극적으로 이제 네. 펠콘 9이 성공을 하기도 했었고 막 스타링크도 그렇고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해냈거든요. 주식 투자도 이제 낙관론자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비관론자들은 조금만 내려도 어떻게 하면 손절하고 조금만 올라도 내릴까 불안해서 매도하고 뭐 이러거든요. 불안해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벌려면 낙관론자가 돼야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잖아요. 분석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흐름을 예측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큰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거지. 앞으로 2030년, 2040년까지 전기차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는 거를 뭐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낙관론자가 돼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원장님, 돈나무 언니가 또 테슬라를 줍줍했던데요. 돈나무 언니도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아크인베스트 몬테 캐시우드는 네. 이제 2020년 코로나19 때 증시가 막 폭락했을 때 테슬라가 굉장히 고점 대비 70% 가까이 하락했어요. 네. 그때 테슬라를 좀 많이 사서 큰 수익을 내서 유명해졌거든요. 그 후로 이제 테슬라 급락할 때마다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네, 지난 4월 22일 이제 52주 신저가일 때도 매수를 좀 했었고 이번에 로보택시 출시가 10월로 연기됐을 때 폭락할 때도 어김없이 매수를 했습니다. 25일 CNBC에 따르면 캐시우드가 아크 차세대 인터넷 ETF에 테슬라 주식 약 33,143주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 약 715만 달러,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날 캐시우드의 저가 매수 소식은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전해져서 더 주목할 만한데요. 앞서 테슬라는 2분기 어닝 쇼크 여파로 전장 대비 12% 이상 하락하며 215.9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일 주가 하락폭으로는 지난 2020년 9월 기록한 21% 폭락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그거 저 기억나거든요. 2020년 9월에 네. S&P 500에 편입된다고 하다가 그게 탈락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저때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지금 테슬라 사야 된다 막 엄청나게 시작한 타이밍. 그 전에 이전엔 저 혼자만 테슬라 매매를 했었고 수강생들한테 2020년 9월 저때 폭락했을 때 그 수업 시간에 테슬라 사라고 막 핸드폰 꺼내서 사라고 다만 캐시우드는 이번 급락세를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약 715만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 지분을 추가했습니다. 원장님, 캐시우드는 이 오랜 테슬라 강세론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난달에도 테슬라 주가가 2029년까지 2,6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는 테슬라가 향후 10배 이상 폭등할 수 있음을 시사한 거죠. 네, 그렇죠. 네. 한편 캐시우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난주 급락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식도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앞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글로벌 IT 대란 여파로 지난 19일과 22일 각각 11%, 13% 이렇게 폭락한 바 있는데요. 캐시우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급락세도 저점 매수 기회로 보면서 19일에는 38,595주, 22일에는 22,219주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는 총 1,71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이 시대에요. 네. 진정한 투자자는 캐시우드 같아요. 사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수가 악재로 폭락했을 때 이 사건 자체가 이 회사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손절하고 뭐 그럴 때 주식을 사 모으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교과서적인 건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해. 그렇죠. 못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수익률이 꾸준히. 저거는 저렇게 사면 리스크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많이 올랐을 때 사면서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리스크가 있는 거죠. 많이 올랐을 때 예를 들면 올 막 4월, 5월 달에 엔비디아를 산다거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산다거나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지. 많이 오른 종목을 살 때 사는 게 리스크가 있는 거고 9.1. 폭락한 주식을 사는 건 리스크가 훨씬 작죠. 왜? 어차피 매도자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진정한 검투사 같아요.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테슬라가 FSD 12.5 버전을 일반인 대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초기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원장님. 현재까지 아주 칭찬 일색인데요. 원장님,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한 번 더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FSD 버전 12.5로 분위기 좋은데 네. 그 애널리스트가 자기 운전 개입했다고 네. 막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네. 흐트러놨어요. 테슬라 FSD 버전 12.5를 일반인에게 제공했는데요. 공개 초기 반응은 다들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칭찬 일색입니다. 반응을 요약해보면 주행 및 차선 변경이 아주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게 됐다. 상황 판단 및 경로 설정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을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저함 없이 훨씬 자신감 있게 주행을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합시장에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요. 그 앞에 농기계가 길을 막고 있었는데 승부등하게 옆으로 피해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건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른 차선을 넘어가서 주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주행에서 운전자 개입이 거의 없다. 이거 중요한 건 거의 없다예요. 완전히 없다는 거 아니야. 다단계인데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오토파킹을 할 수 있다. 오토파킹이 잘 돼야지 로보택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만간에 나올 이제 ASS에 대해 운전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ASS는 액추얼 스마트 서먼으로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원활하게 주차를 해제하고 주차장을 탐색하고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나오면 로보택시가 운행이 확실시 되는 거예요. 저게 돼야지 로보택시가 가능해지는 네, 네.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것에 대해서 X에 기술적으로 ASS는 별도의 코스지만 다음 달에 12.5X와 함께 번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테슬라가 다음 달에 액추얼 스마트 서먼을 출시를 할 수 있다면 FSD 사용자들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테슬라가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베니쉬 출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액추얼 스마트 서먼, 베니쉬, FSD 버전 12.5를 통해서 테슬라는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강의를 보면 하드웨어 4와 하드웨어 3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만간 하드웨어 5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가 자율주행 운행을 할 때 네.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 레이더나 라이다를 쓰지 않은 게 카메라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운전을 한다는 거죠. 사람과 똑같이 얘가 운전하게끔 하는 거여서 카메라를 갖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8대로 주변을 살피면서 인간이 주변을 살피면서 정지할지 출발할지 피해야 할지 기다릴지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를 판단하잖아요. 그것처럼 FSD가 판단하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판단하게끔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본사에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 끊어진 상태에서 차를 가야 되니까 독립적으로 그 카메라를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드웨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네. 그걸 통제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네. 이제 초기에는 모델이 이제 하드웨어 3가 나온 거고 최근에 모델로 Y를 나오는데 이제 하드웨어 4가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드웨어 4가 AI4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수술 판단, 인공지능 수술 판단하고 운전을 하는 거니까. 이제 조만간에 하드웨어 5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좀 더 스마트해지고 좀 더 정확하고 빨라지겠죠, 이제. 그럼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하드웨어 4가 운행도 하지만 도로 주변 주행 정보를 모아서 본사에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에 전송을 하면 도조 슈퍼컴퓨터는 이를 정리하고 가공해서 주행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다른 테슬라 차량들에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럼 자율주행이 훨씬 원활하게 작동되겠네요, 원장님. 당연하죠. 이 누적된 주행 정보가 누적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내연기관 차량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도 테슬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이 누적 정보가 부족. 예를 들면 어떤 모델 3 차가 도로를 가는데 공사 중이야. 서행을 하고 옆으로 돌아가야 돼.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 주행 정보가 보조 컴퓨터로 가면 보조 컴퓨터에서는 그거를 뭐 밤사이가 됐든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한테 그 공사 중이라는 상황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차량이 자율주행하면서 그 부근에 가면 지가 알아서 미리 예비적으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 뭐 대단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억 마일의 주행 정보를 모아서 실시간으로 테슬라 차량 업그레이드 하니까 자율주행은 테슬라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코가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OS라고 하는데 운영 체제를 이거하고 비슷하거나 나중에는 결국 테슬라가 이제 하드웨어 5나 이런 것들은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쉽게 이해가 가네요, 원장님. 로보택시 공개 지연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또 소폭 상승하면서 이 소폭은 작지만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이 반복되는 이런 시장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켜만 보는 게 답일까요, 원장님? 아니면 뭐 돈나무 언니처럼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당장에 이제 주가 변동성은 돌발 변수가 자주 생겨서 맞추기 어렵거든요. 뭐 우리가 그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잖아요. 그런 것들 맞추기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측 가능하고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캐시우드처럼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50%까지 계속 모으고 네. 나머지 50%는 10월 10일 로보택시가 출발하면 그걸 확인한 후에 조금 비싸더라도 그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10월 10일 가서 뭔가 또 불안하고 내년으로 연기된다고 그때는 주식가 많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도 좀 비싸게 살, 절반 비싸게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 10월에 있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는 실체보다는 열망에 가까울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불안함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러고요. 또 성장 자체가 아까 말한 비관론자 뭐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낙관론자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기가 직접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해보고 내가 한 30분 동안 나 손도 안 됐는데 얘가 알아서 길 찾아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더군다나 주식 투자가 매력적인 건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불확실성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확인하고 확실하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적겠죠. 물론 그렇죠.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아요. 내 돈을 지키는 투자하는 게 많은데 투자금이 좀 적은 사람들은 아니지. 큰 수익을 한번 내줘야지 이게 확 뻥튀기가 될 거예요. 뻥튀기죠. 그런 타이밍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우리 학원에 이제 10배 수익자도 나오고 뭐 6, 8배 수익자도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도 한번 또 해야지. 그렇게 되면 좀 도전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주식 투자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은 일론 머스크 같이 도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스타링크 이것들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전기차가 이렇게 빨리 와닿지 않았어요. 자율주행도 이렇게 빨리 와닿지 않고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나올 일들이 급격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 리얼 토크를 쉬어가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단독 영상은 계속 업로드 되니까요. 테슬라만 관심 갖지 마시고 다른 주제를 다룬 영상들도 관심 갖고. 잠깐만요. 한동안 테슬라만 올릴 거니까요. 아 그래요? 원장님 단독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잠시만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